皆さん、こんにちは。特許庁 여러분 商標審 안녕하세요. 査企画官 특허청 の網谷真理子です。 상표심사기획관 これか 아미야 らデジタ 마리코입니다. ル 그러면 経済におけ 지금부터 る商標の 디지털 保護 경제에 につい 있어서의 てご 상표 説明 보호에 申し上 대해서 げます。どうぞよ 말씀드리도록 ろしくお願い 하겠습니다. 申し上げま 잘 す。 부탁드립니다. 예, 今回のプレゼンテー 이번 ションの内容は 프레젠테이션 この3つで 내용은요, す。 이 세 ま 가지로 ずは 구성이 되어 デジタル 있습니다. 経済 우선 と 디지털 関連のあ 경제와 る商標 관련된 法改正 상표법 につい 개정에 て 대해 説明をさせてい 설명드리도록 ただきます。 하겠습니다. その後、 그 デジタル 다음에 経 디지털 済での 경제의 問題について 문제점과 JPO の働きかけについて JPO의 説明いた 대응에 しま 대해서 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 네, 商標 그러면은 法改正に 이번에는 ついてお 상표법 話しいた 개정에 しま 대해 す。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年法改正につい 2002년 て 법 ご 개정에 紹介を 대해서 させてい 우선 ただきま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それまでの商標法で 지금까지 は有 상표법은요, 態物に付される商標 물리적 も念頭 매개물, において 즉 規定されて 유체물에 いました。 부착된 상표를 例え 염두에 ば 두고 설정되어 コンピュータープロ 있었습니다. グラムなど 예를 の 들어 情報 컴퓨터 材は 프로그램 등의 CD-ROM 정보재는 などの有 CD-ROM 態 등 物として流通を 유체물로서 していまし 유통되고 た。 있었습니다. しかし、経済社 그렇지만 会の 경제 IT 化に 사회의 伴い、 IT화에 コンピ 따라서 ュータープログラム 컴퓨터 はイン 프로그램은 ターネット等の 인터넷 ネッ 등 トワーク上で、 네트워크상에서 直接需要者の 직접 パソコンや 수요자의 スマートフォ PC나 ンに電 스마트폰에 子情報材として 전자 流通する 정보재 ようになり、 형태로 有態 유통되면서 物として 더 이상 유체물로는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형태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도구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등 물리적 매개물이 없는 무체물입니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유통이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활동의 경우 화면상에 상표를 표시해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처럼 상표법의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상표의 사용 행위에 전자통신 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정보재 유통 행위가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마크의 사용 행위에 영상의 명칭을 사용한 서비스 제공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행위가 서비스 마크의 사용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전략 다양화에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브랜드화에 있어서 문자나 도형뿐만이 아니라 색채나 소리에 대해서도 상표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에서는 이미 색채 또는 소리 등의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도 출원 또는 권리 취득을 추진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다양한 브랜드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또 냄새 상표에 대해서는요, 미국, EU 등에서 이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JPO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 건수나 등록 건수는 한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비전형 상표의 도입을 검토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소리 상표나 동작 상표도 도입 검토가 이루어졌었는데요. 현 단계에서의 요구가 적다는 점. 만약 냄새 상표 등록을 인정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를 유사한 냄새로 인지해야 하는지, 권리 범위 확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심사를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성 있는 형태로 한다는 것이 과제가 된다는 점, 이런 점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수요를 파악하면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법 개정에서는 냄새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최근 사용자 단체와의 의견 교환에서도 냄새나 맛을 상표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수요가 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상표의 정의나 상표의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일본의 비전형 상표의 대표적인 등록 사례입니다. 우선 소리 상표의 사례입니다. 가사를 수반하지 않는 음악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멜로디, 하모니, 그리고 리듬, 이런 식으로 구성된 소리 상표입니다. 이것은 인텔이 등록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요,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2017년 3월 달에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가 처음으로 2건 등록됐습니다. 이 등록 사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문구 업체인 돈보 연필이 지우개에 대해서 등록을 받은 상표입니다. 그 다음은 위치 상표입니다. 이것은요, 일본의 식품 회사인 니신 식품의 상표입니다. 그리고 동작 상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잡화 업체인 에스테 주식회사의 상표입니다. 마지막은 홀로그램 상표입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회사인 주식회사 JCB의 상표입니다. 이것은요, 법 개정 이후의 비전형 상표의 출원과 등록 건수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 개정된 상표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을 유입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표법 및 의장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사업자가 일본 국내 개인에 대해서 소량의 위조 상품을 직접 판매해서 우송하는 형태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에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사업자에 의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서는 해외 사업자의 행위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우편 등을 통해서 위조 상품을 일본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이것을 새롭게 상표권 침해 행위로 설정했습니다. 이 개정은요, 공포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늦어도 2022년 11월경까지는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이 됩니다. 본 개정 상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본으로의 위조 상품 유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어서 인터넷상의 피해와 위조 상품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PO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그리고 상표법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조 상품이나 해석판은 JPO가 소관하는 법률 이외에도 저작권 등의 타청이 소관하는 법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JPO의 위조 상품 그리고 해적판 대책과 관련된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JPO에서는 위조 상품 그리고 해적판에 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 수집이나 카피 상품 박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328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중 1,136건이 인터넷 관련된 거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거래 관련 상담, 정보 제공 중 52.8%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위조 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JPO에서는 매년 위조 상품 박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캠페인은 중고 거래 어플 등 SNS 이용 빈도가 높고 위조 상품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20대 초반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개하고 친구에게 주의를 주거나 충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위조 상품 매매를 박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JPO의 홈페이지 안에 특设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유튜브 등에서 동영상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유튜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제품 박멸 캠페인. 치카 언니가 디자인한 가방을 샀어요. 이거 가짜야. 로고가 다르고 바느질도 엉성하고. 넌 속은 거야. 짝퉁을 사는 거는 제작자의 생각을 짓밟는 일이야. 친구도 샀을지도 몰라. 만약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알려줘. 그거 위조품일 수도 있어. 이런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주의해야 해. 인터넷의 발달로 국경의 울타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경을 넘는 것은 당연해졌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에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상표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를 출원해서 부정이득을 취하려 하는 악의적인 상표 출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JPO가 악의적인 상표 출원에 대한 대책 및 정보 제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악의적인 상표 출원의 거절에 사용된 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 특징적인 부정 목적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4조 1항 19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1항 19호는 부정 목적에 의한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도입된 지 25년 정도 지났습니다. 본 규정의 도입 전에는 4조 1항 7호, 4조 1항 15호 등의 해석상 적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등록을 배제했었습니다. 19호의 규정에 의해서 해외에서만 저명한 상표의 경우도 해외의 권리자 보유자에게 무단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출원 등록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부정 목적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진정한 소유자에게 고액으로 팔려는 목적, 혹은 신규 신청 권리 소유자에게 일본 진입을 저지하려는 목적, 마지막으로 신청 소유자에게 일본에서의 대리점 계약을 강요하려는 목적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4조 1항 19호의 상표 심사 기준의 일예입니다. 부정 목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지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매우 유사하며 그 주지 상표가 조어 또는 구성상 현저한 특징을 가진 것일 경우에 부정한 목적이 추인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4조 1항 19호의 해당성에 대해서는 인지도, 상표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의 정도, 그리고 부정 목적, 각각의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상표 출원 대책으로
효과적인 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표 출원과 관련해서 누구나 무료로 특허청에 출원 상표 거절 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관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떤 주지 상표가 주지 저명화 신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등의 도구를 이용한 직권 조사에 의해 비교적 얻기 쉬운 정보입니다. 그러나 그 출원 경위에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등 악의와 관련된 주관적 요소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직권 조사로만 얻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악의 상표 출원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로부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등록이 심사 단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정보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상표법 4조 1항 7호와 4조 1항 19호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제공된 정보도 활용을 해서 악의 있는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 사유를 통지한 바 그 후 출원인으로부터 반론도 없었고 거절 결정이 된 사례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조 1항 7호의 이유는요, 정보 제공자는 본 출원 상표의 등록 출원 전부터 지정 상품인 의료용 기계 기구를 사용해 왔고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와 본 출원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 제공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원인은 별도 출원 중인 다른 상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의료기계기구 분야 각 기업이 사용하는 특이한 도형 및 간체자로 구성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했다는 경위가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 제공자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직 일본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표절하듯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저희들에게 정보 제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19호의 사유입니다. 우선 정보 제보자는 중국 국내에서 본 출원 상표와 같은 상표를 등록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저명 상표로 인정받았으며, 그리고 정보 제공자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검출 키트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어서 해당 기업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의료 분야 사업자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연히 정당한 권리자의 상표와 동일해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사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해서 부정이익을 얻으려고 출원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보 제공 내용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악의의 상표 출원 대책과 관련된 소개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